낡은 통장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언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김민정 씨가 그 통장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옷장 깊은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통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를 봅니다. 2018년 1월 15일 입금 50만 원. 2018년 2월 20일 입금 30만 원. 2018년 3월 10일 입금 40만 원. 그리고 같은 날 출금 120만 원. 적요란에 적혀 있습니다. 민정 카드가. 민정 씨는 눈을 의심합니다. 카드값이라니. 2018년 그때 제가 카드빚이 있었나?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2019년 5월 3일 출금 200만 원. 적요란에 민정병원비. 2020년 7월 8일 출금 300만 원. 민정학원비. 2021년 3월 22일 출금 150만 원. 민정차 수리비. 페이지마다 민정 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민정 씨는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통장 잔액을 봅니다. 8만 3천 원. 그게 전부입니다. 민정 씨는 옆에 있던 낡은 공책을 집어듭니다. 일기장입니다. 시어머니가 쓴 것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오늘 민정이가 또 늦게 들어왔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 카드 독촉 전화가 집으로 왔다. 민정이는 모르는 척했다.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내 아들 며느리인데. 민정 씨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 이것은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평생을 살아온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생선 비린내와 도시락 그리고 비밀 통장. 그 안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오해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며느리를 두신 시어머니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며느리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름과 일부 세부 사항은 변경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자 씨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순자 씨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20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철수 씨는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부부는 준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철수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자 씨도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옷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준호가 커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고. 부모는 기뻤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가 부두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 밑에 깔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산재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남편을 잃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준호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원했던 것, 준호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 그것만큼은 꼭 해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40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장사를 하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자. 순자 씨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자리를 얻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였습니다. 월세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생선을 떼어왔습니다. 좌판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생선 손질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값을 깎는 손님들과 실랑이도 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손해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 보내야 한다고. 조금씩 장사가 나아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친절했습니다. 생선을 싱싱한 것으로 골라줬습니다. 덤도 많이 줬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 생선이 좋다고, 저 아줌마가 정직하다고.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벌었습니다. 많을 때는 20만 원도 벌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준호 학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성적이 계속 좋았습니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 너는 서울대학교 법대 갈 수 있어. 준호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엄마.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어진 엄마.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커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능을 봤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나 검사 될게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는다. 준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준호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떼어왔습니다. 6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밤 8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엄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순자 씨는 또 울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준호는 사법연수원을 마쳤습니다. 검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검사가 되다니.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검사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에요. 준호는 검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의로운 검사였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김민정이었습니다. 같은 로스쿨 출신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준호는 민정을 사랑했습니다. 1년 연애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정말 그래. 어떤 여자애니?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민정이라고 해요. 변호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자 씨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민정을 데리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정이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은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이 곱게 돼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민정 씨. 얼굴이 참 예쁘네요. 민정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순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생선찜, 갈치조림, 미역국. 순자 씨의 특기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입맛이 안 맞아? 민정이 답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다이어트 중이라서. 순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의 집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민정은 외동딸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위축됐습니다. 우리 집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민정이 집안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행복하면 됐습니다. 준호가 민정을 사랑한다면 괜찮았습니다. 민정이 돌아간 후 순자 씨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 괜찮은 사람이니? 준호가 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호텔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민정 쪽 하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초라했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결혼식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정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주눅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유럽으로 2주간 갔습니다. 순자 씨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준호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준호는 결혼했고 검사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일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또한 노후 자금도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 준호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준호 부부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전세였습니다. 5억 원짜리였습니다. 준호 월급과 민정 수입을 합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민정이 임신했습니다. 준호는 기뻤습니다. 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임신했어요. 순자 씨도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나아야 한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 태어나면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사실래요? 민정이도 그러자고 하는데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도 될까? 민정이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하지만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고도 싶었습니다. 알았다. 아기 낳으면 올라갈게. 10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예쁜 아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부산 집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민정이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정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느꼈습니다. 민정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준호 서재였던 곳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순자 씨는 서연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민정은 출산휴가 3개월 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일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가 하루 종일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너무 예뻤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민정은 달랐습니다. 민정은 순자 씨가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민정은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어질러 놓곤 했습니다. 서연이 기저귀며 젖병이며 여기저기 놓였습니다. 민정은 그게 싫었습니다. 둘째, 요리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생선 요리를 자주 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선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생선 비린내를 싫어했습니다. 집안의 냄새가 배는 것도 싫었습니다. 셋째, 육아 방식이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옛날 방식으로 아기를 돌봤습니다. 아기가 울면 안아줬습니다. 밤에 자주 깨우고 먹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현대식 육아를 원했습니다. 아기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수면 교육도 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민정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준호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생선찜을 했습니다. 고등어였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아, 생선찜 했어. 민정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선 냄새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집안의 냄새가 다 배잖아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앞으로는 안 할게.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생선찜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먹지 않았습니다.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안 먹어? 민정이 답했습니다. 배 안 고파. 순자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민정이한테 미움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생선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기나 채소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서연이 옷을 빨았습니다.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민정이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옷 손빨래 하셨어요? 왜 세탁기에 안 넣으세요?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아기 옷은 손빨래가 더 깨끗하잖아. 민정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손빨래는 비효율적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서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순자 씨가 달랬습니다. 어르고 흔들었습니다. 민정이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자주 안아주시면 안 돼요. 아기가 안아줘야만 자게 돼요. 혼자 자는 법을 배워야 해요.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는데 어떡해. 민정이 말했습니다. 울어도 내버려둬야 해요. 그게 수면 교육이에요. 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우는데 내버려두라니. 하지만 민정의 집이었습니다. 민정의 아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민정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이 바빴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민정도 준호 앞에서는 순자 씨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말투가 차갑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확소리라도 지르면 속이 시원할 텐데. 하지만 민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대했습니다. 순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부산시장이 그리웠습니다. 떠들썩하게 장사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했습니다.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민정 부모가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하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순자 씨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정의 친구들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민정 어머니와 비교되었습니다. 민정 어머니는 우아하고 세련됐습니다. 순자 씨는 주눅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보니 행복했습니다. 예쁘게 자란 손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민정이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뭔데? 민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도 돌 지났고 제가 육아에 익숙해졌으니까 어머니는 부산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가라니.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부산이 편하시잖아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보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아직 어린데. 민정이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부산 내려갈까봐.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여기 있으세요.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민정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대. 엄마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민정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정이 말이 맞아. 엄마도 부산이 편해. 그냥 내려갈게. 준호는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보고 싶으면 올라올게.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를 안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을 비볐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간다. 건강하게 잘 커야 해.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준호가 배웅했습니다. 서울역까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자주 올라오세요. 제가 부산에도 자주 내려갈게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KTX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손주도 못 보고 혼자 살아야 하나?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부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 가게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잠자는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너희도 건강해라. 서연이는 어때? 준호가 답했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 하지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 샀어요. 아파트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어디에? 준호가 답했습니다. 강남이요. 15억짜리예요. 대출 받아서 샀어요. 순자 씨는 걱정됐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준호가 답했습니다. 10억이요. 이자가 좀 부담되긴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저희 둘 다 수입이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10억 대출이라니. 이자만 얼마일까? 하지만 아들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10억 대출.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일 텐데. 걱정됐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차 샀어요. 외제차요. 민정이가 원해서요. 순자 씨는 더 걱정됐습니다. 외제차까지. 돈이 많이 들 텐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겠다. 조심해서 다녀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이 돈을 너무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어머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신용카드사 직원입니다. 며느님 김민정 씨 카드값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연체요. 얼마나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민정이 카드값 연체됐다던데. 준호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몰랐는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확인했어요. 민정이가 카드를 좀 많이 썼나 봐요. 제 카드도 한도가 찼어요. 순자 씨는 걱정됐습니다. 얼마나 썼는데? 준호가 답했습니다. 한 500만 원쯤요. 이번 달 갚기 힘들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부산에서 시장 일할 때 모은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120만 원을 찾았습니다. 카드사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카드값 갚아놨어.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요? 제가 갚을 텐데요.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돈 좀 있어. 너희 신용등급 떨어지면 안 되잖아. 준호가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갚아. 급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호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였습니다. 김민정 씨 병원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또 놀랐습니다. 병원비요? 무슨 병원비인데요? 산부인과입니다. 둘째 임신 검진 비용입니다.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민정이가 둘째를 임신한 줄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민정이 임신했어. 준호가 답했습니다. 아, 네,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5개월 됐어요. 순자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왜 안 냈니? 준호가 답했습니다.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갚으려고 했어요. 순자 씨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입금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갚아놨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몇 달 후 차 수리비 300만 원, 그 다음 달 관리비 연체 150만 원, 그 다음 달 학원비 100만 원. 서연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 학원비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돈이 이제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워도 내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손주가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민정이 카드값 120만 원 갚아줬다. 민정이는 모를 것이다. 준호도 알면 미안해할 테니 말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민정이 병원비 200만 원 보냈다. 둘째 낳으면 돈이 더 들 텐데 걱정이다. 하지만 어쩌겠어. 내 손주들인데.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부산 내려갈게요. 민정이랑 서연이랑 같이요.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정말. 그래 오너라. 주말이 됐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민정이 생선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고 고기 요리를 했습니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 많이 컸습니다. 이제 3살이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순자 씨를 안았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식사를 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많이 먹어라.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둘째 낳으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준호가 답했습니다. 내 민정이도 이번에는 도움이 필요하대요. 순자 씨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민정이 출산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민정이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 가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방을 썼습니다. 서연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2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순자 씨는 두 손주를 돌봤습니다. 바빴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3살이라 손이 많이 갔습니다. 준서는 신생아라 밤낮으로 돌봐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기 둘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들이 예뻤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뭘 해도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준서 분유를 탔습니다. 민정이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온도가 너무 높아요. 70도로 맞춰야 한다니까요.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서연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유치원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김밥과 과일을 넣었습니다. 서연이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민정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도시락에 왜 김밥을 넣으셨어요? 제가 샌드위치 해달라고 했잖아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민정이 말했습니다. 제 말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서연이가 다른 애들이랑 다르잖아요.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밥이 뭐가 나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집이었습니다. 따라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였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에게 말하면 준호가 민정과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참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민정이한테 혼났다.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서연이와 준서를 위해 참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정 도시락을 싸려고 했습니다. 민정은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외식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민정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정성껏 쌌습니다. 그날도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과 계란말이, 야채볶음, 김치를 넣었습니다. 예쁘게 담았습니다.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그날 저녁 민정이 퇴근했습니다. 도시락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순자 씨가 설거지하려고 열어봤습니다.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 입맛이 없었나? 아니면 맛이 없었나? 순자 씨는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도시락 왜 안 먹었어? 입맛이 없었어? 민정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점심에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순자 씨는 섭섭했습니다. 회식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지. 도시락 싸느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랬구나. 다음부터 미리 말해줘.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껏 도시락을 싸도 민정은 자주 안 먹었습니다. 회식이 있다거나 동료와 외식을 한다거나 순자 씨는 속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날도 민정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연이 유치원도 보냈습니다. 준서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더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준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순자 씨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순자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민정도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순자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준호와 민정은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쓰러져서. 준호는 울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너무 무리하셨어요. 제가 미안해요. 순자 씨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방에 누웠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준호와 민정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를 계속 모실 수 있을까?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무리하실 것 같아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정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손주들 돌보면 또 무리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푹 쉬세요. 손주들은 제가 봐드릴게요.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민정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다. 그럴게.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호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 챙기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도 건강해라.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부산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너희는 어떠니? 준호가 답했습니다. 저희도 잘 지내요. 서연이와 준서도 잘 커가고 있어요. 순자 씨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민정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알던 사람들은 이제 다들 나이가 들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TV를 보고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83,000원이었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준호네 빚 갚아주느라 다 쓴 것입니다. 순자 씨는 걱정됐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정도 함께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순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힘들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방에 일기장이 있어. 읽어봐. 그리고 통장도 있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거야.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서연이와 준서 잘 키워라. 민정이한테도 잘해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준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민정도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준호와 민정은 순자 씨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정이 옷장을 정리하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통장과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정이 집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함께 봤습니다. 페이지마다 민정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 카드값 120만 원, 민정 병원비 200만 원, 민정 학원비 300만 원, 민정 차 수리비 150만 원. 준호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이걸 다 갚아주신 거야?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민정이 카드값을 대신 갚아줬다. 민정이는 모를 것이다. 그냥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민정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날짜. 오늘 민정이 병원비를 보냈다. 둘째 낳으면 돈이 더 들 텐데 걱정이다. 하지만 어쩌겠어. 내 손주들인데. 또 다른 페이지. 오늘도 민정이한테 혼났다.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서연이와 준서를 위해 참아야 한다. 민정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 준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민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민정은 울부짖었습니다. 준호가 민정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순자 씨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 고생하시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밤새 순자 씨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사랑에 대해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순자 씨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묵묵히 손주를 돌보고 도시락을 싸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민정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고맙다는 말이라도 많이 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은 매일 순자 씨 사진 앞에 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엄마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생선 장사하며 악착같이 사신 엄마. 그런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을 더 소중히 하겠다고. 엄마가 바라셨던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다고. 민정은 순자 씨 일기장을 보관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민정은 서연이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단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할머니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민정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정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준호네 가족은 매년 순자 씨 기일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성묘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서연이와 준서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자 씨와 민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순자 씨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민정은 순자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순자 씨의 사랑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민정은 순자 씨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은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상대방이 압니다. 넷째, 늦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민정은 순자 씨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더 잘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특히 며느리를 두신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내하세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통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서툴게 표현할 뿐입니다. 이해하세요. 고마워하세요. 잘해드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들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세요. 어느 한쪽 편만 들지 마세요.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